책도 많이 읽고 강의도 많이 들었는데 나는 왜 맨날 읽기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강의를 주목해주세요. 지금까지 매매법을 토대로 오늘은 확률에 대한 개론으로 손익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번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께 여러가지 매매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잘 활용해서 수익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영상을 통해 배울 때는 이해를 했는데 막상 실전에서 활용해 보려고 하니 잘 안 되시던가요? 오늘은 매매법이 아닌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매매 실력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여러분께서 이기면 제가 100만 원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기면 저에게 1000만 원을 주셔야 돼요. 이 가위바위보 하시겠어요? 당연히 안 하시겠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바보 같은 가위바위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제가 지면 100만 원을 드리는데 제가 이기면 50만 원만 받는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잖아요? 승률이 반반이라는 가정하에 두 판을 져도 한 판을 이기면 땡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손익비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익비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탑로스, 즉 손절가를 어디로 세팅할 것인가. 두 번째, 나는 얼마가 되면 수익 실현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손익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5만원에 샀어요. 근데 손절가는 45,000원, 그 다음 목표가는 55,000원으로 잡았다고 해볼게요. 손절 시 마이너스 10%, 익절 시 플러스 10%로 손절과 익절에 대한 비율이 동일하죠. 이때 손익비가 1.0입니다. 여기 위험 보상률이 1이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참고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보세요. 손익비는 전체 게임을 토대로 평균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손익비가 1일 때 승률은 50%라고 나와요. 50%보다만 높으면 수익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질 때는 100만 원을 뱉는데 이길 때는 1000만 원을 벌어요. 손익비가 10이네요. 이 말은 같은 게임을 10번 반복했을 때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이길 수 있으면 최소 본절 이상 챙겨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손익비가 높으면 좋은 것일까요? 반대로 손익비가 낮으면 나쁜 것일까요? 저의 주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익비가 높고 낮음은 의미가 없으나 최소한 1은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익비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이렇게 막 5, 5대 0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은 많은 실패를 하면서 좌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50%의 승률을 유지하는 선에서 1에서 2 사이의 손익비를 설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법에서 배운 대로 잘 따라했는데도 수익이 안 난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손절과 익절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거죠. 먼저 스탑로스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중의 책이나 모든 강의에서도 반드시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첫 번째는 이 스탑로스를 지키지 않고 장대 음봉을 고스란히 다 맞았다든지, 두 번째는 지나치게 욕심을 내서 정작 수익 실현을 해야 할 구간에 하지 못하고 되돌림을 맞았다든지입니다. 지난 매매 기록을 살펴보시면서 본인은 어떤 손익비로 매매했는지 복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3번의 강의를 하는 동안 손절 잡는 방법과 익절 잡는 방법을 둘 다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 매매법 할 때마다 이건 이럴 때 손절하시고요, 이럴 때 익절을 하세요, 이렇게 딱 잡아 드렸어요. 이 스탑로스와 목표가를 잘 잡을 수 있어야 기본기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분할 매수의 오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수나 매도를 할 때 분할로 넓게 퍼뜨려 하시는 것을 선호하십니다. 그 기저에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평가손익금을 파랗게 되어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심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내리면 매수해서 평단을 낮춰야지, 이런 방어 기제로 분할 매수를 계획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분할로 매수 매도를 할 때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P, 그러니까 진입가를 3개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경우를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TP와 스탑로스는 편의상 하나씩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경우의 수는 총 4가지입니다.
사실 5가지예요. 뭐냐면은 진입이 안 되고 그냥 올라가는 거. 근데 진입이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경우의 수는 총 4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EP1 진입 후에 TP 달성. 두 번째, EP2까지 진입 후 TP 달성. 세 번째, EP3 진입 후 TP 달성. 마지막, 스탑로스 체결. 이 중에 어떤 경우가 확률이 가장 높을까요? 제 경험상 EP1만 진입한 다음에 TP를 달성하거나 아니면은 바로 스탑로스로 가는 게 확률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먹을 때는 조금만 먹고 잃을 때는 왕창 잃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EP1만 진입되는 경우에 물량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올랐고, 평단 낮추기를 하려고 계획하시던 분들은 보통 불타기라고 하죠. 추가 매수는 거의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가나보다 하고 내비둬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면 EP 1, 2, 3 다 체결이 됐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내려 꽂히는 거야. 아니면은 조금 여기서 뭐 횡보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내려 꽂히는 거죠. 물론 이 내용에도 오류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금이 아주 큰 경우에는 진입가를 하나에 맞출 경우에 의도치 않게 매수벽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분할 진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상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1억 원 이상을 매매 자금으로 굴리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목표가를 하나만 잡았다는 점입니다. 여러 번 나눠서 받았더라도 추세가 반전되는 곳에서 매수를 했고, 또 추가적인 목표가 TP2, TP3를 통해서 알차게 수익 실현을 하면은 이러한 오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P3까지 진입이 되더라도 횡보하면서 여기서 뭐 평단 물량을 덜어내고 다시 내리면 더 사고,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분할 매수는 나쁜 것이다,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 경우의 수만 생각했을 때 이러한 관점도 있다라는 것이고, 개인의 자산과 또 성향은 각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보다는 전략과 확률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강사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제가 지수선물 트레이더 출신이라서 조금 더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를 하지 말라는 것은 꼭 지켜야 되는 법칙은 아니나, 예수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시거나 여러 종목을 통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 것보다 한두 종목에서 바짝 단타 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생각해 보신다면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더에게 필요한 것은 매매법 뿐이 아닙니다. 전략은 기본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학적인 근거와 신법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법의 기반은 자아성찰에서 온다고 생각하며, 훌륭한 트레이더라면 사색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성격의 인간인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가, 이런 단편적인 정보들을 나열하다 보면은요, 어떤 매매법을 선호하며 어떤 종목을 치는 것이 유리할지, 그 외에도 위기 시에 나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오랜 사색들이 퇴적돼서 하나의 개인 투자자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신법에 대한 얘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요, 개인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초보 주식책에서나 나올 만한 뻔한 얘기들, 가령 스탑로스를 꼭 지키세요, 아니면 계란은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으세요, 이런 뻔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실제 현업에서 부딪히면서 했던 생각들을 조금이나마 풀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